happy to report that we made substantial progr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se very important trade talks. But I can tell you that the talks were productive. 그게 뭐 대단한 진전이 있다라고 하지만 놀랄 만한 게 뭐가 있어요? 막상 지나고 나오면은 그렇게 큰 진전은 없었던 거고요. 일단 양국이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한 거죠. 왜 그러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서로 간의 공멸이니까.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급한 게 이제 휘토류 문제니까 휘토류를 갖다 풀어라. 뭐 이런 문제들은 뭐 충분히 얘기가 됐겠죠. 그렇지만 세부적인 품목들에 대한 어떤 관세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됐을까라는 거는 의문이. 안녕하세요, 주식초등학교 여러분.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윤석천입니다. 글쎄요, 그게 뭐 대단한 진전이 있다라고 하지만은. 근데 트럼프 발언만으로는 네. 큰 진전을 이뤘다라는. 에이 그 양반은 그런 식의 그 레토릭을 많이 구사하잖아요. 뭐 한국하고도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, 영국하고도 뭐 세계가 놀랄 만한 뭐 놀랄 만한 게 뭐가 있어요. 막상 지나가 나오면은 그렇게 큰 진전은 없었던 거고요. 일단 양국이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한 거죠. 왜 그러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서로 간의 공멸이니까. 펜타닐 쪽에 뭐 중국에서는 그 펜타닐을 단속하는 경찰 고위직까지 참여를 했다라고 하니까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너무 높은 관세잖아요. 미국이 145%, 중국이 125%인데. 그러니까 그걸 낮추는 방안들.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급한 게 이제 휘토류 문제니까 휘토류를 갖다 풀어라. 뭐 이런 문제들. 뭐 이런 문제들은 뭐 충분히 얘기가 됐겠죠. 그렇지만 아주 그 세부적인 품목들에 대한 어떤 관세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됐을까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.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완전히 어떤 핵심 품목들이 아니라 자잘한 소비재들을 수출하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. 사실 미국 중산층 이하 가정들은 대부분 중국산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. 또 그쪽에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중국 입장에서는 조그만 소규모 공장들도 많은 거고요.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중국도 그걸 갖다가 살려야 될 필요가 있고, 그런 산업들을 미국 입장에서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품목들이지 않습니까? 가령 뭐 일반 소매점에 뭐 휴지가 없어진다거나 뭐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뭐 소액의 품목들 뭐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그 전략 품목이 아닌 다음에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사실 중국이 아니면은 지금 당장 중국산을 대체할 만한 품목도 그런 쪽에서는 거의 없잖아요. 그게 뭐 일반적인 소비재들을 갖다가 뭐 우리나라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하지만 일단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?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품목들에 대한 거는 많이 양보할 수가 있겠죠. 핵심 전략 품목이 아니니까. 가령 뭐 미국이 지금 핵심 전략 품목으로 뽑고 있는 뭐 가령 뭐 드론이라든지 그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무기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은 미국이 쉽게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는 않겠죠. 그렇지만 일반적인 소비자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미국의 국가 안보라든지 미래 산업 패권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잖아요.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중국산 사소한 뭐 USB라든지 뭐 아니면 의류라든지 뭐 운동화라든지 아니면 뭐 휴지 같은 걸 많이 수입한다고 해서 커다란 어떤 위협에 휩싸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지금 보시기에 트럼프는 사실 약간 속도를 내야 된다, 조금 이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겉으로는 뭐 진전을 이뤘다, 앞으로 우리 뭐 잘해 나갈 거다,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. 그건 뭐 정치인의 대표적인 수사 아니에요? 정치인이 뭐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자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관세 정책을 갖다가 제일의 어떤 정책으로 놨던 거고요.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관세 정책에 집착하냐를 갖다가 따져보면 트럼프 일기 때 트라우마가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. 트럼프 일기 때 굉장히 강하게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엔 물러섰잖아요. 많이 물러섰잖아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.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일단 자신의 감의 의지에 의해서 사실 이런 무차별적인 어떤 관세 정책을 갖다가 시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뒤에 뭐 굉장히 거대한 어떤 사전 준비 아니면 치밀한 어떤 계획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은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몰라 일단 저질러 놓고 수습하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형적인 수사 자체가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잖아요. 자기가 하는 거는.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중에 몇 개나 잘 된다를 보게 되면 거의 없잖아요. 똑같이
글쎄요, 거기에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글쎄요,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부에서는 굉장히 급한 거 아니냐. 벌써 4월달 수출 같은 건 지금 통계가 나오잖아요. 4월달 수출 급감했잖아요. 뭐 미국으로의 수출도 급감하고 전반적으로 사실은 급감한 영향도 있으니까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. 다 똑같잖아요. 상호관세. 뭐 우리나라랑 경쟁할 수 있는 나라들 누가 있어요? 일본. 그렇죠? 수출국은 결국은 아시아 국가들인데 뭐 중국을 비롯한. 근데 다 똑같은 상황. 아니면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.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을까? 그렇다고 해서 뭐 서두른다고 해서 트럼프한테 언제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잖아요. 아직도 반도체 남아있고 의약품 남아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급한 것 같아가지고 먼저 패를 보이는 순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의 어떤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꼴이다.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굉장히 맨 처음에는 이 관세 협상을 갖다가 서둘렀지만 지금 그 이시바 내각의 입장 같은 걸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. 그리고 협상을 갖다가 일본이라고 시도를 안 해봤겠어요? 해봤죠. 일본 입장에서 제일 급한 게 자동차 관세잖아요. 일본은 자동차 관세 0%로 하자. 미국은 절대 안 된다. 뭐 지금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의 어떤 그 불만, 사실 이런 관세 정책이 상대국에도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지만 미국 내부 미국 기업들한테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엄청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불만들이 끌어올라서 그러니까 이 미국 국민들의 불만, 미국 기업들의 불만들이 끌어올라서 그 트럼프가 눈치 보는 유일한 상대가 누구예요? 다른 나라를 눈치 안 보잖아요. 근데 유일하게 눈치 보는 건 미국 국민 눈치잖아요. 자기 지지율이잖아요.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. 그 미국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. 점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를 거둘 정도로 안 좋게 되면은 트럼프가 사실은 많은 거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그렇게 서둘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